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날 여러분을 뵙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 한민병입니다. 한민병쇼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유인경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이제는 뭐 한민병 원장님이라는 칭함보다 국민 계몽가 네. 이렇게 불리시더군요. 누가 또 그런 얘기도 하던가요? 네, 제 친구가 아주머니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정치 분석도 그렇고 뭐 의료 개혁도 그렇고 별별 문제를 다 평생을 제가 대통령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아하. 아는 게 많죠. 아, 네, 그래서 네. 되게 밥맛 없어 하는 분들도 많아요. 네가 뭘 근데 안다고. 왜 저는 한 원장 보고 밥맛이 안 없어져서 계속 식탐만 이렇게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밥을 먹는 사이니까.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유 작가님 모시고 네.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네. 네. 제가 오늘 한 원장님과 이제 이 유튜브 라이브를 하면서 구독자 여러분한테 이제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감기가 계속 이어져서 네. 아팠어요. 네. 근데 제가 아프기는 자주 하지만 이렇게 뚝뚝 막 기운이 떨어지는 편은 아닌데. 제가 유 작가님한테 문자를 받고서 내가 이게 충격이었구나. 그 구준엽 씨 부인이죠. 네. 그 대만 배우가 네, 일본에서 서희원. 네. 일본에서 갑자기 이제 그 독감에서 폐렴으로 넘어가서 맞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 나 지금 독감 예방주사 맞아야 되고 문자가 왔더라고. 그래서 얼른 기억이 나더라고. 옛날에 네. 천식이 있는데라는 예, 얘기가 나서 예. 그럼 맞기는 맞아야 되는데 예. 원래는 너무 늦었어. 다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몸이 아프니까 네. 제 걱정보다 갑자기 저도 모르게 이런 신음이 나오는 거예요. 엄마, 나 아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 21년이거든요. 그건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급하면 엄마 그러잖아요. 그 신음처럼 뛰쳐나오는 엄마가 아니고요. 네. 진짜로 내 곁에 엄마가 계셔서 제 이마도 좀 짚어주시고 어디 아프냐고 좀 물어도 주시고 약도 좀 챙겨주시고 뭐 이런 존재가 필요하다. 결혼해서도 사실은 부인들이 되게 남편이 하지 않나요? 아프면? 남편보다 저도 마누라가 아내가 더 필요하더라고요. 저를 챙겨줘. 이게 이제 65세, 6세가 됐는데도 나 엄마가 진짜 필요하구나라고 했는데 그 무렵에 제가 그 탤런트 연기자, 영화 배우죠. 진서연 씨가 세바신가 세상을 바꾸는 시간에서 강의한 걸 한번 봤어요. 그래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세 딸 중에 뭐 둘째인가? 그리고 어머니가 다 바쁘셔서 엄마가 차려준 따뜻한 밥을 먹은 기억이 없대요. 이제 연기자가 된 후에도 별로 빛을 못 보고 오디션에서도 계속 떨어지고 뭐 등등등등 이제 굉장히 상처를 받았을 때 내가 나한테도 제일 필요한 게 엄마기. 왜 사춘기, 갱년기처럼 네. 내가 나한테 엄마가 되어주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엄마기라는 이름을 그분이 처음 붙인 거예요? 처음은 아니고요. 많은 철학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엄마기라는 거를? 네, 예. 재밌다. 그러니까 마마 피리어드인 거죠. 어허. 그래서 내가 나의 엄마가 좀 되어주자. 그러니까 그게 우리 엄마는 뭐 나한테 관심도 없었어요. 나 엄마하고는 완전히 원수라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엄마상을 구현해 놓고 그 엄마라면 나를 어떻게 양육했을까? 예? 60이 됐건 80이 됐건 그 나에게 마냥 내 딸 같은 나한테 어떻게 대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뭐를 해줬냐면 저한테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엄마가 돼서 본인을. 예. 그러니까 내가 엄마라면 나한테 뭘 먹이지? 불량식품 안 먹인다는 거죠. 그렇죠. 배달 음식 자제한다는 거죠. 그렇죠. 옷도 고급은 안 입더라도 그냥 깨끗하게 입어야지. 다려 입고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마, 너무 애쓰지 마,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엄마는 애한테 그러죠. 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해마다 1월 1일이 되면 하는 일이 뭐 딴 게 아니고요. 목욕탕에 있는 타월 바꾸기. 우리 수건. 네. 어. 왜냐하면 그게 별로 안 낡았어도 제 겉으로 보이는 거 뭐 비싼 거보다 매일 내 몸이 쓰고 하는 거에 좀 좋은 걸로 해주고. 새 걸로 바꾸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건 걸레로 써요. 지난해 썼던 조금 거는. 이제 낡은 거는. 예. 네. 그다음에 뭐
저 기분 좋아지라고 디퓨저 하나 제 책상 위에 얹어주기? 예. 뭐 그렇게 내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거, 커피 하나라도 내 맘에 드는 거 마시기? 이걸 필요한데. 그게 그러면 저 같은 남자도 엄마 기가 있어야 되겠네요. 젠더에 상관없어요. 아빠 기가 아니고? 예, 아빠는 못 똑똑하셔서. 다정함이나 이렇게 이런 살핌, 돌봄은 안 해주시잖아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해준 거를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나를 돌봐주자는 거죠. 스스로를. 네.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지금 이제 시작하신 게 그러면 네. 수건 1년에 한번 갈아주기, 디퓨저 놓기.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의지 같은 불량식품 안 먹기. 저 진짜 그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몸에 나쁘다는 것만 골라서 먹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를 이제 넘어서서 내가 나한테 제일 지금 바뀐 건 뭐냐면, 엄마 기가 돼서 바뀐 게 뭐냐면 저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 그거 보니까 맞네. 유 기자님이 자기한테 좀 빡빡해. 그러니까 칭찬을 들어도 어색하고, 저 자신은 맨날 옛날에 저한테 맨날 중얼거려, 내가 그렇지 뭐, 내 꼬라지가 그렇지 뭐,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미쳤어, 내가 또 그 짓을 했어, 뭐 이런 거였다면. 너무 열심히 해. 그러고 다른 일도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근데 책 쓰는 거 보면 그 열심히 하는 책이 그렇게 나와요. 지금 몇 권 썼어요? 13권이요. 아니 근데 누가 왜 칭찬을 하나 해줘도 그냥 의례상 해주나 보다 이런 말을 이제 뼛속 깊이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저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뭐 아주 젊으신 나이도 아니었어요. 제가 40대였고 엄마가 79에 이제 10년간 치매 고다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돌아서 가장 엄마의 부재가 저한테 확 와닿았던 거 뭐냐면, 사소한 나의 기쁜 일 혹은 축하해 줄 때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기뻐해 줄 분이 없구나. 그게 너무 서글픈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제일 좋아하지. 지적하고 비아냥거리고 뭐 이런 사람 투성이에요. 근데 제 승리, 작은 성공 뭐 이런 것도 사실 남편도 별로 뭐 덤덤하죠. 덤덤 정도가 개무시. 에이, 개무시는 아니다. 제 딸도 제가 너무 막 바깥 활동이 많고 뭐 외국 여행 가서 막 사진 보내면 우리 엄마 행복한 시간 보내는구나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엄마 나 지금 굉장히 지금 보고서 쓰느라고 바쁜데 저녁 때 따로 보내주면 안 될까? 시간 편할 때.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보기 편할 때. 그다음에 이제 좀 그런가 봐요. 나는 이렇게 일에 시달리는데, 그리고 나는 늘 나한테 좀 약간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지도 얘가 이제 약간 받아들이기 어려워. 자식은 그런 면도 좀 있죠. 있죠. 네. 뭐 친구들한테는 자기 자랑하면 하지 말라고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자랑할 것조차 하나도 없었는데, 그리고 누가 엄마 아니면 받아들일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제가 엄마가 되어주자라고 난 다음에 내가 사진 보고 잘 놀았네. 그다음에 제 머리를 제가 쓰다듬어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한 게 아니라. 얼마나 됐어요 그렇게 변한 지가? 사실은 제가 저한테 다정하고 친절하게 된 거는 60 넘어서부터 제 환갑을 기점으로. 근데 엄마기라는 말은 제가 처음 듣거든요. 예. 그거는 꽤 많이 딴 데 나와요. 그래요? 존 브래드 쇼인가라는 하버드 대학의 임상심리하는 선생님도 내면 아이 치유학이라는 책에서 어릴 때의 그 슬픔에 어린 혹은 상처받은 이 아이를 이제 성인이 된 내가 만나서 그때 거 이제 바로잡아주는 그 아이의 억울함이건 이런 거를 해야 한다라는 치료도 있고, 김주원 교수인가요? 연세대학교 교수님께서 내면 소통이라는 책에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나한테 내가 나를 좀 엄마처럼 잘 돌봐주자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돌봄 그러면 엄마가 아기를 돌본다라든가 혹은 저처럼 늙으면 요양보호사가 나를 돌봐주는 그렇죠. 거지, 제가 저를 자기 치유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럴 일도 없고 무심했잖아요. 그리고 환갑 기념으로 그걸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근데 엄마 기란 말을 쓴 거는 이제 최근이고요. 저한테 좀 다정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저한테 가혹했거든요. 되게 사회적으로 좀 살아남으려면 내가 나에 대해서 좀 가혹하게 평가를 하고 열심히 달려야 정년퇴직도 하고
외부로부터 인정도 좀 받잖아요. 근데 내가 나한테 너 잘하고 있어. 그리고 느슨하면 그래 책상 빼죠. 아니 근데 저한테 당근을 안 주고 제가 너무 채찍이 있다라는 거죠. 너무 채찍을 휘둘리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가? 뭐 이렇게 됐는데 이제 내가 바꿔서 뭐 하나 할 때도 전지적 엄마 시점으로 예, 엄마라면 나한테 어떻게 대했을까?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 네. 그렇지. 엄마라면 나한테 어떤 말을 해줄까? 네.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돌봐 괜찮다고 진짜 이렇게 지금 어떤 분도 이렇게 토닥토닥거려 준다라고 하셨는데 네. 맞아요. 자기 몰이 자기가 쓰다듬어주는 교만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거는 저도 지금 나이가 남성분들도 60이 내지 63세인데 엄마한테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2번 하거든요. 네. 하면 항상 하는 게 엄마가 하는 게 밥 묻나. 그러면 엄마 내가 나이 몇 살인데 밥을 안 먹고 다니겠어. 그걸 생각해 보니까 엄마는 그러네. 그렇죠. 네. 우리 자식이 밥은 먹고 다니나, 네. 뭐 괜찮나, 뭐 네. 개안나, 뭐 이런 네. 거, 그거. 안 피곤하나, 뭐 네. 이런 거 하죠. 힘들겠다. 예, 아이고 했었다. 마누라는 내가 출근할 때 고생해 이런 얘기가 없어요. 예. 당연한 거예요. 엄마는 야 환갑지난 자식이 새벽에 새우밥 먹고 나가는 거 보면 밥 묻나? 네. 오늘도 고생하겠네. 이 얘기는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나는 아직 엄마가 있으니까 난 필요 없네, 엄마기가. 부럽습니다. 근데 제가 저의 조그만 성취에도 저 머리를 못 사듬어 줬다면 작은 실수에 또 너무 가혹하게 판단했거든요. 그렇죠. 반성이죠. 바보 아니야? 뭐 내지?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뭐하는 한심하게. 나 몇 살인데 이러고 살아? 그리고 그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짜증이 나요. 표현은 못하지만. 어이, 뭐 나만 이런가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저한테 다정해지고 관대해지죠. 내년 요맘때 올 연말쯤 책 한 권 나오겠다. 아니 제가 쓸 거예요. 나에게 엄마 되어주기. 네. 저작 유인경. 아니 그래서 그게 여러분 사실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하다 그러네요. 보니까. 예. 네. 그냥 작은 조그만 뭐 잘했어도 오 잘했어. 저희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무슨 대회가 많잖아요. 백일장, 뭐 사생대회, 웅변대회 다 있었어요. 거기서 뭐 대상 탄 게 아니라 입선, 뭐 입선. 예. 웬만하면 주는 사람. 종이 하나만 들고 가고 한데도 엄마는 막 어마어마한 상 받아온 것처럼. 근데 저희 엄마도 경상도 무뚝뚝하신데. 산청분이라 무뚝뚝하게 짝이 네. 없는 분인데 네. 제가 막내딸이어서 그런지 그 칭찬을 이제 관대하셨어요. 어이구 잘했다 그러고 소풍 갔다가 엄마가 뭐 사 먹으라고 준 돈 몇백 원으로 제가 길거리에서 파는 브로치를 사왔나 봐요. 아, 네 엄마. 네 엄마 거. 근데 그거 뭐 어디다 그치. 달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 지인분이 얼마 전에 저랑 통화를 했는데 민경아 니네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고 네가 사온 그 몇백 원짜리 브로치를 갖고 우리 막내가 줬다고. 막내가 줬다고.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저는 몰랐어요.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엄마 저 아프면 진짜 엄마는 할머니고 저는 중년일 때인데도 엄마가 저 만져주셨거든요. 안마해주고 피곤해하지 말라 그러고. 네. 그게 막내딸과 엄마라서 좀 더 위에 그 시커먼 그 오빠들 밑에 귀한 막내딸이서 그런 거 아닐까? 아,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도 제 성향도 있어요. 저도 역시 엄마의 작은 칭찬 하나, 엄마가 해준 뭐 작은 뭐 반찬 이런 데도 이렇게 흠뻑 감탄하고 잘 받아들이고 고마워하는 딸이었어요. 그러나 저한테 가혹했는데 이제 진짜 양육을 내가 해줘야 되겠구나. 스스로. 네. 그러고 보니까 딸을 시집 보내고 네. 딸과의 관계는 조금 서운해지신 것 같아요. 사이한테 뺏긴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거 뭐 문자 보고요. 바쁘면 그렇게 답 쓸 수도 있지. 엄마. 그게 서운했다는 게 아니라 네. 엄마적 시점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고요. 네. 딸은 저한테 어마어마한 영감을 주죠. 제 딸이 빅데이터 연구원이거든요. 네. 엄마 이 책 읽어봐. 지금 다음에 있죠? 네? 아니요. 신한카드. 신한카드 갔나? 네. 그래서 요새 이게 트렌드야. 네. 엄마 뭐 이거 시작해봐. 그래서 걔는 저의 내일을 향해서 계속 부추기면서 해주고 뭐
저 친구 너무 귀엽다고 맨날 귀여워해 근데 주세요. 그러고 보니 요즘 신한은행에서 재밌는 이벤트가 많은 것 같은데 혹시 따님이 그런 거 하시나 보다. 아, 뭐 아닐 거예요? 아니 이 재밌는 거 많이 해요. 몰라요. 신한카드에서 보면 유니버스 카드라고 네. 그 저기 신한 유니버스 카드라고 따님한테 물어보세요. 네. 그 자기 생일날 네. 딱 입력을 하면 나사에 가서 네. 나사에 가서 내 생일 입력하면 네. 나사에서 네. 그날 찍은 네. 우주 사진이 있어요. 딸아, 뭐 하고 있는 거냐? 아니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거를 사진을 네. 가져가면 네. 신한 카드에 그거를 입력 카드에 그걸 입력해줘요. 그렇구나. 신청해야 되겠네. 네. 뭐 어쨌든 또 딸이 저에게 보여준 다정함도 이거는 이제 현재 누리는 거지만 제가 저한테 너무 가혹했던 거는 엄마적 시점으로 다정함, 친절함, 그리고 관심. 사실 남들은 관심 쓰느라고 저 자신이 관심 쓰는지 모르거든요. 저는 얼마나 멍청하냐면 제가 맨날 한민병 원장님한테 막 자문을 구하지만 갑자기 청력이 뚝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병원에 갔더니 돌발성 난청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함 원장님이 소개해줄 의사 이비인후과 전문의께서 좀 제때 빨리 오셨으면 스테로이드 주사라든가 뭐 이런 걸로 빨리 가라앉히죠. 빨리 가라앉고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될 수 있을 텐데 이제 시간을 놓쳤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보청기를 권유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아직 안 쓰고 있지만. 근데 저는 제 귀가 그렇게 이렇게 둔해지는 것조차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놓고 제가 뭐 관심 있는 영역, 하다못해 무슨 뭐 연예인들 얘기, 정치인 얘기는 막 그랬대 저랬대 그럼 막 살펴보면서 근데 제 건강에는 이렇게 관심이 없었지. 예. 근데 저의 관심을 이제 안으로 내면 소통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이게 엄마적 시점으로 보는 게 저한테 제일 유리하다는. 그게 남자들은 사회적으로 정년퇴직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버티기 힘들겠네. 네. 그걸 굳이 뭐 자식이나 아내나 누구에게 요청하거나 서운해할 게 아니라 가장 내가 다정한 사람, 그러니까 나를 챙길 줄 안다라는 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신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을 채우면 그게 자식한테 효도하는 거죠. 배우자한테도 덜 미안하고. 네. 근데 왜 우리 집사람은 나는 내가 비교적 날 잘 챙기고 사는데 몹시 챙기죠. 근데 그거를 되게 얄미워하더라고요. 저도 제 남편이 함 원장님처럼 너무 잘 챙기면 얄미울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미국에서 딸한테 갔다가 온다 그래서 네. 이제 그래도 뭐 짐 들고 들어오면 네. 좀 깨끗한 게 좋잖아요. 네. 쓸고 닦고 다 해놨어 또. 이게 집사람이 보나마나 이게 좀 어지러운 걸 좋아하는데 이게 좀 표시가 부인이 빈자리가 있는 걸 좋아하는 걸 내가 알겠는데 그렇죠. 싹 닦아놨더니 아시는 분이 그래요? 그래서 또 닦더라고 그래서 이거 닦으라고 딱 들어올 경우 왔어 그랬더니 네. 여전하구만. 변한 게 없네.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저는 나한테 엄마 기가 잘 하고 있나 봐요. 아, 맞아. 저는 40대 중반부터 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네, 이렇게 그거를 해요. 저는 그게 엄마기라고 모르고 옛날 같았으면 이 실패, 이 좌절에서 화가 났을 텐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나이가 들어가서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50대쯤에 나 병원 안 할래도 하기도 싫고 뭐 더 해서 뭐 그게 어떤 성취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던지기도 되게 쉽더라고요. 네. 근데 함 원장처럼 스스로 이렇게 자기 관리, 자기 성찰이 되는 분이 10,000명 중에 한 분 되기도 힘들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제가 엄마기가 한 45세, 5, 6세부터 엄마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죽음을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맞아요. 어떻게 죽어야 되지? 아니요, 그거는 항상 생각해야 된다, 저도 생각해요. 그래서 그 엄마기가 많은 분들이, 저는 뭐 엄마랑 뭐 말도 안 해요, 뭐 어째요, 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가상이라도 이상적인 엄마라면. 본인이 되고 싶은 엄마의 상이면 되겠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딸한테도 이제 실존하는 엄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다정해져요. 아. 근데 그 다정함이 금융 치료를 해주거나 아파 궁금해하거나 근데 이것도 제 지레짐작일 뿐이고 그 아이가 뭔가에 사인을 보낼 때 제가 어떻게 반응하고 덜 상처받고 더 기분 좋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어떤 사람이 평생을 너무 나태하게 살았어. 네.
좋은 부모 만나서 그냥 설렁설렁 살아도 좋은 남편 만나서 아니면 좋은 아내 만나서 나는 뭐 내가 외조만 해도 돼. 네. 그 어느 날 갑자기 딱 봤더니 우리 엄마가 날 너무 느슨하게 키웠어. 이상적인 엄마가 회초리 들고 공부하고 운동하는 게 이상적인 엄마 상이 되면 네. 그때부터 그 엄마 상을 적용해서 본인이 부지런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전혀 과거에 우리 엄마 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나한테 필요한 엄마가 될 수 있는 거죠. 나 너무 느슨해져 있구나. 50이 넘었는데 지금 내가 너무 이렇게 배짱이 같이 한 거 아닌가? 우리 엄마 같은 이때쯤에 회초리 하나 들고 너 좀 더 부지런해져야 돼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그것도 엄마기네. 그러니까 엄마가 마냥 다정하고 마냥 이렇게 품어주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냉혹하게 회초리를 들 때도 있고 뭐 준엄하게 말할 때도 있고 근데 그 표현 문제가 저주라던가 그건 아니지. 멱살이라든가 이게 아니면 자기 욕망의 대상으로 투사로서 너 나는 못했으니까 네가 해라라는 욕심만 아니라면 당연히 필요하죠. 예.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우리 어머니는 이제 70대 치매가 발현하셨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 엄마의 엄마가 더 했으면 우리 엄마한테 그랬을 것 같아요. 딸아 너무 열심히 살지. 딸아 너무 참지만 마라. 너무 사는 것만 저희 어머니가 너무 인내심이 많고 너무 참으셨고 너무 헌신하셨어요. 우리 할머니라면 우리 할머니도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우리 엄마한테 편하게 지내라고 너무 열심히 살지 말고 너무 자식한테 그렇게 헌신하지 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너무 참으셨어요. 많이 참다 보면 여기가 이렇게 분노가 이렇게 뇌혈전이 막히시나 봐요. 스트레스죠, 그게 이제. 근데 지금 현대의학에서 모든 병에 유발 요인 혹은 악화 요인 1번은 다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암, 유발 요인 중에 뭐 제일 1번이 나이지만 2번, 3번은 다 스트레스. 그렇죠. 뇌혈관 질환, 스트레스, 심장 질환, 스트레스, 당뇨, 스트레스, 비만, 스트레스 연결 안 되는 거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엄마 길을 제가 유지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다정하게 물어주는 걸 여성들이 잘 못해요. 특히 뭐 40, 50대 여성분들은 아이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학교도 보내고 결혼도 시켜야 될 때 자기한테 이렇게 막 좋은 추울 때도 아이들에게는 명품 패딩 입히고 원하는 거 해주지만 그렇죠. 그리고 학원비 보내느라고 뭐 생활비에 뭐 3분의 1을 하면서도 본인은 진짜 너무 막 남편 늘어진 티셔츠 입고 다니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본인을 학대하거나 공상을 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부모들, 그러니까 30, 40대 부모들은 우리 엄마 때보다는 좀 덜한 것 같기는 하지만 애들 학업에 하는 걸 보면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아. 제가 얼마 전에 학부모 대상 강의를 갔거든요. 학부모 교육. 적합한 강사는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갔는데 그렇게 자발적으로 모이기가 힘들어요. 이게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하 10몇 도였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우리 학생 청중 몇 명 놓고 강의할 뻔했네. 그랬는데 200석인가 거의 다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 그냥 약간 모두 강연이었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 아이 고등학생 초중생 엄마들은 어떻게 교육법을 해야 되나요를 하는 거였는데 어떻게든 이제 하나의 정보라도 얻으시려고 영하 10몇 도에도 정말 막 좋게 목소리 들으시고 막 오시는 거 보고 아직도 엄마는 엄마시구나. 자녀 그렇죠. 우선이시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 보면 지금 내 얘기대 엄마기란 말은 처음 듣고 설명을 내가 쭉 들으면 느끼는 게 남자들은 비교적 어릴 때부터 엄마기를 갖는 것 같아. 그래요? 네.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 보면 가정에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가정 경제 헌신을 해요. 네네네. 근데 그 외 나머지 보면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자기를 챙겨요. 기본적으로. 그렇구나. 남자는 기본적으로 이 얘기 들어보면 저거 옛날부터 내가 다 했던 건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특별히 엄마기라는 이런 그 뭐 어떤 좀 멋진 용어도 생각 안 해봤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좌절을 했을 때 뜻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자기를 위로하는 방법. 안 그러면 내가 무너지니까. 그게 이제 뭐 술, 담배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들은 뭐가 뭐 안 풀리는 엄마 그러고 가서 하소연하고 펑펑 울고 엄마한테 어떻게 보면 제 스트레스 박스를 한 상자 정리를 하고 던져주고 있는데. 예. 돌아와서 저는 잊어먹고 엄마는 제가 던져놓고 간 그 분노와 눈물을 껴안고 너무 저 고생을 했었죠. 예. 근데 남자들은 그거 보면 영악스러워요. 아. 특히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시험을 잘 못 봤어. 어쩔 수 없지 뭐. 다음에 잘 보든지. 그러니까 고비고비를 그렇게 안 넘기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머니한테 위로받거나 뭐 이렇게 상의하거나 이래 보신 적이 없나요? 일단 이 들으면 또 우리 구독자님들 밥맛 없어 할 텐데 예. 저는 학교 갔다 집에 가면 무조건 기분이 좋아. 아. 100점짜리 성적표. 에이. 에이.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할 일은 없죠. 어. 네, 그런 걸 고민하는데 이제 결혼하고 이제 생활하고 할 때는 이제 엄마가 서운한 것도 있고 집사람이 서운한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걸 조율하느라고 이제 힘이 드는 거지. 그것도 또 한 10년 지나니까 그냥 그럭저럭 또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남편이 이제 70이 넘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누구부터 얘기하는데 저를 보호자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원래 부부는 서로 상호 보호자예요. 모르시는구나. 저는 한 번도 제 남편이 제 보호자라고 생각 안 했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 친정 오빠한테 네. 내가 장기 기증을 해야 된다. 네. 네, 누가 사인해야 되는지 알아요? 제 남편이 해야 돼요? 네. 바깥 분이 제 안 건데? 돼. 예. 제 건데도? 예. 바깥 분이 안 돼. 그럼 못 해요. 어머? 왜요? 반대도 똑같아요. 아, 그래요? 법적으로 제 남편이 해줄 때 제가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못 해요. 그래서 지금 홍림 씨 그때 네. 저기 누나 큰 누나가 저기 신장 기증해 줬잖아요. 네. 바깥 분이 그러니까 매형이 해준 거예요. 사인. 안 돼. 어. 그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드디어 보호자 맞아요. 보호자는 법적 그 지위지만 이제 저를 엄마로 알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게 아들이 됐어. 처음에 결혼하고서는 5천 당숙 같았거든요. 예. 서먹서먹해서. 그다음 중년기간 다음부터는 막 드라마 보고 울고 그래서 옆집 언니가 왜 놀러 왔지 싶었는데 이제 아들인데 그 아들이 고등학교 대학교도 아니고 중딩 정도인 거예요. 아 근데 똑같아요. 야, 그다음에 뭐 사달라는 게 뭐 이렇게 많아요. 좀 있으면 저기 그 바깥분한테 정쌤한테 여쭤보면요. 예. 아 내가 나이든 딸 하나 키운다 그럴 거예요. 부부 사이가 그렇잖아요. 임플란트도 해줘야 되지. 백내장도 해달라 그러지. 하실 때가 됐어요. 예, 뭐 패딩도 낡았다 그러지. 이게 남편이가 아들인가? 날 엄마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봐요. 그 남자는 자기가 알아서 다 챙기니까 맞아. 엄마 길을 잘 지나가고 있는 거지. 엄마 길은 지가 챙기면서 경제적 그 지출은 저한테 아이고 누구나 똑같지 뭐. 한쪽만 벌면 되지. 예. 그러면 최근에 네. 엄마 길을 잘 보내느라고 어디 재밌는 데 갔다 오셨다며요? 아, 그렇지. 엄마 길을 너무 잘 보내갔고요. 네. 제가 지난 2024년부터 역마살이 끼었는지 그러니까 하여튼 뭐 어떻게 단톡방에 계속해서 올라와. 베네치아 베니스 비엔날레 네, 갔다 오셨고. 취재 갔다 오고 지난번 방송할 때 아주 자세하게 도쿄도 우리 손자랑 갔다 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올해 작년 겨울인가 그렇죠. 호치민에서 제 책 때문에 네, 갔다 독자들이랑 오고. 북토크도 하러 갔다 오고 참 잘 나가요? 뭐 그럭저럭 인쇄가 얼마나 예. 들었어요? 살짝 아유 솔직하게 예, 인쇄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 이경재 원장이 저한테 누나 책 한 권 팔면 인쇄가 얼마예요? 그래서 저는 12%를 받아요. 그럼 한 2천 원? 그 정도예요. 네. 막 저는 어깨가 뿅뿅 왜냐면 웬만한 분들 뭐 5%에서 10% 그렇죠. 정도잖아요. 네, 그래서 막 맞아요. 거만한 포즈로 얼마? 뭐랬더니 인형 눈알 붙이는 비용이구나. 간에 수공업을 하고 계시네? 이러는 거예요. 네. 그쵸. 본인이야 뭐 녹용 흑염소 팔면서 수천억을 벌었다는데 뭘 수천억을 벌었지. 건당 2,000원 막 저는 막 어깨가 푹 내려앉고 어쨌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비하면 좀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고 뭐 자카르타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갔다 온 게 온데. 일본 이제 다카마스 우동의 본고장이래요. 우동 가게만 600개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마을에? 예, 그 도시에. 도시에? 예. 인구는 몇인데 우동 가게 600개가 몇 돌아가요. 만이야? 30만? 30만에 우동. 또 안 돼요. 예. 야, 근데 어쨌든 외부 손님이 많나 보다. 네, 관광객도 오고 배 타고 한 50분 가면 나오시마라는 오. 예,
유명한 그 미술관 있는 섬이죠. 그렇죠. 네. 일본의 그 동네 출신의 유명한 사업가가 그 섬을 제대로 개발을 해가지고 그게 점점점 하시는 여류 작가? 갑자기 쿠사마 야요이. 쿠사마 야요이가 만든 호박도 있고요. 배에 딱 내리면 거기 큰 거 네, 하나 있잖아요. 예. 빨간 호박, 노란 호박이 있고 우리나라 이우환 작가님의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안도 다다오가 그 미술관 하고 다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수련인가 그 모네도 있어요. 모네 수련. 큰 게 있다 그러던데. 네네. 네.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 전시관에 있는 거에는 좀 모자라지만 6점인가를 구비를 해갖고 해서 이거는 고향에 대한 애정과 재력과 열정이 만들어서 정말 관광객도 많이 오고 풍광도 되게 좋아서 섬이어서 그거 예약하면 못 가지 않아요? 뭐 무료예요. 이 앱으로 예약만 하면. 입구 호텔 예약이 어렵구나. 호텔 예약이 없다. 저는 그 호텔이 아니고 그냥 당일로 갔다 왔어. 네네.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는데. 배 타고 얼마나 가야 돼요? 50분? 페리가 쾌속정이 있는데 그날 다 마감됐다고 못 떠나가지고요. 그래도 뭐 배도 굉장히 쾌적하고 좋아요. 통통 배 타고 50분? 아니에요. 페리예요. 페리? 유람선 같은. 네. 쾌속선은 더 빨리 가는 거고. 네. 뭐 그렇게 빨리 가봤자 2-30분 땡기는 건데 가격도 훨씬 싸고 맛집 없기도 하고 잘 갔다 왔죠. 네.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뭐예요? 보신 것 중에. 제가 이름이 윌리엄 드 마리아라는 작가가 만든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돌들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딱딱딱 배치해놓고 이만한 현무암이 있는데 위에 천정을 통해 내려오는 햇살에 따라서 빛과 비 오는 날은 빗방울처럼 떨어진 되고 맑은 날에는 하늘 구름이 보이고 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뭐 이런 것들 반지하 건물에 그렇게 그렇죠. 되어 있나 보구나. 사진에서 본 것 같다. 예, 안도 다다오가 한 곳은 안도 다다오는 워낙 미술 전공을 한 사람도 아니고 복서였거든요. 건축가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정규 건축 과정을 배운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콘크리트로, 그러니까 가장 저렴한 재료로 만 곳인데 더욱더 이분들이 지혜로운 건 섬이라는 곳에 외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거의 지하를 파서 만들었어요. 네, 대부분 그렇게 만들었다. 네, 고층 건물 아니고 중간중간 쉬어갈 만한 곳도 많고 뭐 커피숍도 있고 뭐 일본 조그만 식당도 있고 좋았어요. 네. 아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본은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고향에다가 그런 걸 하면 뭐라 그러지 훌륭하겠다고 칭송도 듣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고향에다 하고 나면 세금 내라 그런다며요. 엄청 세금 내라 그러고 뭐 기부금 내도 장학금을 내도 거기에 대한 타격감 때문에 선의가 악심으로 변화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요. 그러니까 기업가들 기꺼이 좀 해줘. 사실은 뭐 삼성에서도 리움 미술관을 만들어서 우리가 못 보던 훌륭한 외국 작가들 들어오기도 하고 뭐 지역마다도 지역 미술관도 있고 이제는 굉장히 그 지자체에서 애를 쓰긴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세계적인 작가가 참여하는 건 아직 드문데 뭐 나오시마섬도 그렇지만 작은 시골 도시가 그런 분들의 열정으로 발전 되게 많잖아요. 빌바오. 예. 구게나이 미술관을 유치해서 유치를 한 건가요? 그게 본인이 아니요, 제안을 해서 빌바오에서 제안을 먼저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런 사람들을 가서 우리 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와서 다 답사도 하고 뭐도 했겠죠. 예.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이번에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시면서 이건희 컬렉션이 있는데. 그걸 왜 서울에다가 꼭 갖다가 전시를 해야 되지? 서울에는 많은데. 전국을 누비면서 순회도 하고 했지만 이제 결국은 어딘가에다가 미술관을 지어야 되는데 그분이 어령뿐인가 그렇지 않아요? 어령일 거예요. 경상도시 이제 경상도시인데 경상 산청 어령 그쪽이 고향일 거예요. 산청은 아닌데 이게 있어요. 처음에 리움 미술관이 개관됐을 때 그땐 기자여서 제가 이제 초대받아서 그걸 했는데 미술관이 공간만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요. 네, 특히 그런 명작 이런 것들을 달려면 습도,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빛
그다음에 보관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거를 유지하는 비용도 어마어마할 뿐더러 그 또 너무 이렇게 빌바오는 유명해졌기 때문에 하지만 저 고향에 오면 접근성 때문에 좀 못하는 게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따지면 네. 지방 소멸을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어차피 그게 삼성에서 그걸 다 기증할 텐데.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도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보니까. 그쪽 고향 땅에서. 왜냐하면 땅에 그 한다 하더라도 뭐 굉장히 여러 가지 회의와 투표를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게 필요해. 꼭 미술관만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저는 프랑스에 갔을 때 제일 이건 우리 동네에서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옛날 영화만 틀어주는 작은 극장들이 계속 영화를 돌려요. 흑백 무성 영화 이런 예, 것들. 예, 예. 그러니까 아무런 시골에 가도 그런 동네 영화관에서 그러니까 그 시네마 천국에서처럼 그런 데가 가서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르세유인가 어디에 제 친구가 거기 살고 있어서 따라갔는데 그 재즈 클럽 같은 데가 있어요. 근데 전문 악사들이 있고 우리가 돈을 내요. 한 만 몇천 원 정도 내면 그들의 연주도 보고 제가 노래를 부르고 싶잖아요. 돈을 좀 내요. 노래 비용. 노래방 가서 내가 노래할 수 있게. 나 두 곡 부를게요. 그러면 이제 연주 비용 쪽으로 얼마 내고 악보 주고 그러면 자기는 집에서 연습했지만 전문가 악사의 반주에 맞춰 노래 부른다는 기쁨. 가족들이 막 찍고 네. 저는 거기서 이렇게 정말 맛없는 파스타 하나 먹고 왔지만 이런 게 좀 동네방네 다 이렇게 취미 활동으로 할 수 있다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감명 깊었던 건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와서 딸을 노래 부르겠는데 딸이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노래는 듣고 부를 수는 있다는 그렇죠. 거죠. 뭐 당연히. 근데 그거를 딸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고 싶어서 노인인 아버지가 딸 손 잡고 와서 무대에 세우고 막 사진도 찍고 그 딸은 그 사진 잘 못 보겠지만 아마 녹화도 해둔 것 같아요. 그런 곳곳에 있다면 사실은 서울과 도시의 차이가 문화 격차잖아요. 굉장히 근데 우리 심하잖아요. 같은 경우에 전유성 씨가 그걸 아주 성공적으로 청도에다가 네. 그때 그 개그맨들 공연할 수 있는 굉장히 성공적이었거든요. 활성화시켰죠. 근데 그걸 또 왜 같이 못 가고 네. 행정당국이 네. 전유성 씨를 거의 뭐 내쫓다시피 했죠. 네, 그래서 그 없어져 버렸잖아요. 없어져 버렸어요. 네. 제 감명 깊었던 게 뭐냐면 개나 소나 콘서트를 했었어요. 맞아요. 거기서 했었어요. 소도 데리고 오고 네, 거기가 네. 소로 유명한 네, 도시였어. 맞아요. 청도서가 유명하니까. 개들 끌고 와도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진짜로 기발한 것으로 해서 지인분들이 내려와서 공연도 많이 해주셨는데 뭔가 지자체랑 안 맞아서 안 되고 그쪽을 떠나셨고 지금 조금 아프신 걸로 알고 있어서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우리는 관료들이 들어서서 네. 이렇게 뭔가를 하는 걸 못하게 하거나 잘 되는 거를 뭐 방해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 굉장히 들어요. 네. 내용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편견과 오해일 수 있겠지만 네. 뭐 아니라고는 못하겠습니다. 네. 그죠? 네. 네. 그런 거 좀 취재해서 좀 저기 책임감 쓰시면 안 되나? 아니 살릴 수 있는 왜냐 그 동네 그러니까 너무 예컨대 좋았거든요, 그게. 장성이라는 곳도 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역 문화 아카데미를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 강의 무지 많이 하잖아요. 네. 장성군이 최초였어요. 맞아요. 네. 근데 거기가 깃발을 드니까 지금 전 지자체가 다 하죠.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축제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뭐 나비 축제? 이거 나비가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지만 상징적인 것 하나 뭐 이런 것 예전에는 왜 무슨 아가씨 콘테스트 많이 했잖아요. 무슨 고추 아가씨, 고추 아가씨, 대추 뭐 아가씨. 대추 아가씨. 근데 제가 또 갔더니 아가씨가 없대요. 시골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머니로 바뀌었대요. 고추 음. 아주머니나 오이 아주머니로 바뀌었는데 그분들이 답답해하면서 이제 할머니로 바뀌어야 될 것 같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다문화로 결혼해 오신 뭐 베트남이시건 어떤 그 여성분들도 아주머니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그런 무슨 뭐 고추 아가씨 뽑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 더 살릴 수 있는 문제들이 더 많을 텐데. 그러니까 도시 사람이 음. 시골에 가서 이렇게 문화를 즐기고 돈도 좀 쓰고 네. 하천 산천어 축제 같은 경우는 뭐 수도권에서는 거의 다 그렇죠. 가족들 동반해서 가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있는 것도 없애버리는 망가뜨려버리는 그런 걸 보면 안타깝죠. 맞아요. 전유성 선생님 같은 경우에 정말 애를 쓰셨는데, 네. 아 건강이 안 좋으시구나. 네. 아이고 어떡하나.
자, 재밌는 글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네. 브로치 얘기하니까 생각나요. 엄마가 좋아하는 선물이 브로치였는데 작은 선물이어도 감사할 줄 어머니가 계셔서 기자는 더 따뜻한 분이 되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제 딸이 준 작은 것에 너무 감사하고 감탄하니까 제 딸이 늘 작은 것만 주더라고요. 다음번에는 감탄사는 약간 큰 글로 수위를 낮추기로. 참 재밌다. 윤희님, 저는 저를 잘 챙겨줍니다. 울적한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네일 아트 하면서 기분 전합니다. 오늘은 발렌타인 네일 아트를 했어요. 어머, 너무 2월, 잘하시고 2월 계신 14일인데 거예요. 벌써 네, 미리 지금 해야죠. 미리 해야 되는구나. 네, 예. 이렇게 자기에게 적절한 선물, 그러니까 적절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 현명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기쁘고 즐거워야 자식들도 찡그리거나 징징거리는 엄마가 아니라 나 이거 했지롱 하고 맞아요. 네일 아트 보여주는 엄마를 더 약간 좋아할 좀 것 이렇게 같아요. 주책 없어 보이는 엄마가 맞아요. 애들은 편한가 봐. 예, 그래서 저는 존경받기보다 귀여움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딸한테 굉장히 이렇게 주책을 떨고 딸보다는 있어요. 손주가 훨씬 더 귀여워하는 할머니가 된 것 같아. 네. 네.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마음이 깊은 사람일까요? 기자님 글 쓰시는 걸 분이니까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글을 잘 쓰셨나요? 비법이 궁금합니다. 책을 많이 읽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한데. 예. 책은 제가 뭐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환경인 것 같아요. 제가 6남매 막내인데 저희 아버지도 다독가였고 엄마도 책 좋아하셨고 오빠 4명이 이렇게 책밖에 안 읽는, 그러니까 어린 시절 기억해보면 전부 다 엎드리거나 누워서 이렇게 책 보고 대화가 참 없는 집안이었어요. 운동하고는 거리가 있구나. 없어요. 아. 그래서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글자는 모르지만 책들을 되게 많이 봤고요. 초등학교 때 제가 뭐 데미안이라든가 이런 책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집에 있는 오빠들이 집에 있는 책이 그거밖에 예, 없는 거죠? 오빠들 수준이니까요. 근데 그 공부를 선행학습하지 않고 이제 책을 선행학습을 한 건데 책을 읽는 거는요. 글을 잘 쓰기 위한 수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 속에서 저를 발견하면 그게 약간 생각을 하게 되고 책에서 읽은 문장 하나, 단어 하나가 오게 되면 글로 정리가 되는 건데 제가 글을 잘 쓰는지는 몰랐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제가 쓴 일기를 보고 얘들아 일기는 유인경 같이 써야 되는 거야 라고 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들이 뭐 오늘 학교에서 뭐 하고 집에 갔다 밥 먹고 네, 잤다는데 뭐 제가 그때 예. 뭐 오늘 고개를 들어보니 나뭇잎이 흔들렸는데 하늘 사이로, 그러니까 그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아름다웠다고 제가 쓴 거 제가 기억을 해요. 칭찬받아서. 그러니까 그런 자극제도 필요한 거죠. 책도 하지만 제가 재능이 있어도 저는 모를 텐데 어머님이나 선생님이나 누가 발견해 주는 것. 그렇지. 예. 맞아요. 예. 너 이게 잘하는구나. 계속 해봐 뭐라든가. 그러니까 운동선수나 작가나 음악가나 이런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할 뿐이지만 재능이 있나 의심스러울 때 그때 엄마가 너 이거 잘하는 것 같아. 가볼까? 선생님이 유인경 너 일기라도 하나 잘 써. 예,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글을 잘 써야 되고 수학을 잘해. 원장님 수학을 잘해. 저는 이제 수학 포기자지만 그게 결국은 인공지능하고 가장 대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챗 GPT 아까 말씀하셨지만 챗 GPT한테 우리가 휘둘리지 않으려면 정확하고 적확한 단어로 그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네. 묻는 만큼 답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어휘가 빈곤해지면 헐 이게 뭔 말? 그러면 그 챗GPT 똑같이 수준으로 대답을 해요. 메롱하고 말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맞아요. 이건 이런 거에 당신한테 오류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요구하는 건 이런 거다. 그리고 나는 네 말투도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걔가 급 반성하고 말투 고치겠다 그러기도 하고 뭐 이래요. 그래서 남에게 뭐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보고서 과학자도 보고서 써야 되고 그렇죠. 뭐 다 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수학도 저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포기를 해서 미분적분이 뭔지도 기억이 안 나지만 수학이 결국은 장래의 결정짓도군요. 경제학, 그러니까 문과라고 생각했던 분야도 죄다 수학으로 연결돼서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고 미적분까지는 네. 미적분하고 행렬까지는 고등학교에서 문과 이과를 불문하고 다 의무적으로 가르쳐야지 그래야 돼요. 현대의 예. 그 최소한의 그 맞아요. 컴퓨터랑 그
대화가 가능해요. 수, 일, 이로 나눴고요. 잘못됐어요, 그거. 문고 또 이과에서는 세계사 뭐 이런 거 못 배우게 했었잖아요. 잘못됐어요. 네. 다 네. 가르쳐야 돼요. 네. 그리고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탈기라도 네. 행렬이 뭐다, 네. 미적분이 뭐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저게 무슨 뜻인지는 알아. 나는 잘 못하지만 네, 예, 예.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교육은 네. 전형적으로 교육 관료들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네. 이 시험을 봐야 되는 학생들의 네. 그 어떤 지능 발달, 지적 발달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네. 인기. 네. 나 이번에 시험 문제 쉽게 낼 테니까 맞아요. 마음 편하게 해. 나 표 찍어줘. 네. 요 정도가 우리나라의 정치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맞아요. 수준이에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감히 외람되게 내가 60이 넘었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저런 네. 얘기 마음 편하게 하는데 자녀들이 문과를 하든 미술을 하든 네. 음악을 하든 미분과 적분과 행렬 정도까지는 네.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게 아주 네. 능통하게 뭐 잘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무슨 말하는지는 알아들어야 될 거 맞아요.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해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가르쳐야 됩니다. 이해찬 전 교육부 장관이 아마 하나만 잘하면 대학 가야 된다 그러는데 그분이 했던 가장 잘못된 정책이 교육 정책의 그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걸 같아요. 해서 서울대 저기 공대 의대를 가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미분의 개념만 똑바로 알고 있어도 적분의 개념만 똑바로 알고 있어도 네. 우리가 세상 만사를 이렇게 해석할 때 네. 편하죠. 네. 아니, 그 다음에 이제 데미안을 초등학교 때 대단하시다니까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책이 이렇게 눈에 띄었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데미안이나 뭐 조보문이나 까라마초프의 형제들에서 본 제가 얻은 것보다 저는 사실 막 만화책에서 얻은 기쁨, 빨간 머리엔 이런 뭐 동화책 이런 거 지금 뭐 초딩 때 소공녀인데 소공녀는 막 지금까지도 너무 좋아하죠. 네. 저는 만화책 중에 최고는 이연복 쌤이 쓴 먼 나라 먼 나라 이웃 이웃 나라. 나라. 예. 나는 그 만화책은 고전이라고 봐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네. 거기에 나온 만화를 먼저 보고 거기에 대한 책을 그 역사책을 읽어도 네. 만화책이 더 잘 돼 있어. 그럼요. 왜냐면 우리가 글자를 읽는다가 이해를 하지는 못하잖아요. 각 나라를 가서 그 나라 역사라든가 네. 거기 어떤 분때 뭐 세계에서 이렇게 유럽사를 하려면 또 신화를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오거든요. 다 나오죠. 먼 나라 이웃 나라의 그리스 예. 편에 다 나와요. 소장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어차피 손주는 미국에 있지만 네. 한글도 좀 배우고 할 때 되면 네. 그거 양장본으로 네. 그거 사서 요거 너 반드시 읽어. 네. 너가 공부할 때 되게 편할 거야. 근데 이게 너무 어린 애한테 이렇게 너무 과도한 보여주면 어려운 게 제 손자가 지금 42개월이거든요. 우리 그 손주랑 나이 비슷해요. 그쵸. 예, 예. 그 손자가 좀 빠르죠. 예, 예. 근데 땅땅이라고 땡땡이라고 프랑스 만화가 있어요. 땡땡이? 네. 기자로 나오는데 그거 모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이 그거를 이제 넣었는데 그걸 읽어달라고. 또 만화가 너무 길고 막 동화 같지가 보니까 거기 욕도 나와요. 그런 거 얘가 왜 나쁜 읽어? 욕이 아니라 뭐 그러니까 에이 뭐 이런 건데 근데 얘가 그런 게 쾌감이 있나 봐요. 그래서 당연히 그 있겠죠. 만화를 없애야 되겠다. 수준에 맞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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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저도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고민이 될 때 엄마가 어떤 선택을 하라고 할지 생각해 보라고. 네. 이게 선택 장애가 아니고 제일 좋은 선택을 하게 해줄 사람이 엄마니까. 그런 좋은 선택을 하게 해줄 사람이니까요. 동의하세요? 엄마가 사실 엄마의 선택이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어요. 결정적으로 제 남편이랑 결혼을 하라고 한 엄마의 선택은 지금도 치를 떨면서 네, 그렇진 않으나 엄마가 제일 저한테 무해한 사람이죠. 저는 얼마 전에 뭐 학습법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뭐를 많이 봤는데 공부만이 너에게 적이 아니다라는 문장을 봤어요. 사회에 나오면 온갖 사람들 너의 적이다. 그렇죠. 회사, 동료, 선배, 후배. 그렇죠. 근데 네가 갖고 있는 공부력, 지식, 실력은 너에게 적이 아니다. 무기가 돼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공부. 네. 근데 그 공부처럼 제 지식과는 아니지만 엄마란 존재가 나를 해치려고 못되게 하려고 혹은 어설프게 뭐 이렇게 선택은 안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때로는 엄마의 선택이 시대착오적일 수는 있죠.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시대착오적일 수는 있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네. 여드름 환자를 애를 데리고 와요. 네. 근데 애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애가 엄마를 데리고 온 거예요. 오. 왜냐면 얘는 학교 가가지고 네. 자기 친구 얼굴 좋아진 거 본 거예요. 오. 근데 엄마는 병원에 절대로 안 데리고 오는 거야. 이 엄마가 애 여드름 치료해주는 게 싫어서가 아니에요. 예. 약 먹이기 싫은 거야. 아. 약 먹으면 어쩌고저쩌고 부작용 있잖아요. 피부과 약 먹으면 이렇게. 예.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얘는 그게 거짓말이다. 자기가 설명을 못하니 엄마 손을 끌고 온 거예요. 엄마 여기 서 있는데 이제 마뜩하지 않은 거야. 절대 약 안 먹이겠다. 얼굴에 쓰여 있어. 절대 약 안 먹여. 설득하려고 그러면 시간 많이 걸려요. 그쵸. 근데 나는 얘 때문에 설명해 주는 거야. 오. 내가 이 엄마한테 설명을 안 해주면 얘는 얼굴이 엉망이 되거든. 오. 그래서 엄마의 선택이 시대착오적이라는 면은 그런 과학적인 면에서는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네. 엄마의 성향이죠. 예컨대 진로 선택인 경우도 그렇죠. 예전에는 뭐 무조건 의사 돼야 돼, 네, 맞아요. 뭐 사법고시 봐야 돼, 공무원 돼야 돼, 뭐 답안지가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요즘 보면 직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뭐 꼭 서울대에 안 나온다고 인생이 미쳐지는 것도 아닌데. 서울대 나와야 50%밖에 치지가 안 돼요.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걸 생각하면 엄마들은 다른 결정을 할 때 학교라든가 뭐 이런 거 외에 다른 결정을 할 때는 엄마가 우리 아이가 덜 상처받고 뭐 덜 가슴 아프고를 바라니까 그렇죠. 의논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엄마들이 해줄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칭찬만이 아니라 실수와 실패를 아이가 했을 때 그때 다독거려 주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조정민 목사님을 이제 얼마 전에 같이 밥을 먹었어요. 저기 MBC 기자 하시다가 네네. 베이직 교회 하는데 베이직 교회. 같이 있던 어떤 분이 유명한 분이 자식 때문에 너무 속 썩는다고 왜 애가 그런지 모르겠다고 막 그랬더니 사랑이 많으면 왜라는 질문을 안 하고 어떻게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엄마들이 왜 그랬어? 내지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안 해?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실수를 했을 경우에는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까 아니라 그러면 실수를 했고 이제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그렇지. 근데 그렇게 물어준 게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된 거죠. 실수와 실패가 저도 지나고 보니까 근력이 되지 저한테는 이렇게 막 치명상을 입히지는 않더군요. 그게 이제 타박상이면 그런데요. 골절이면 좀 달라지죠. 인공뼈 집어넣고 막. 작은 실패, 그러니까 극복 가능한 건 작은 실패예요. 그렇죠. 그 이제 실패 크기라는 거는 맷집에 따라 다르죠. 헤비급이 뭐 한 대 맞았다고 해서 크진 않지만 조그마한 프라이급 같으면 한 대 맞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렇죠. 체급에 따라서 견딜 수 있는 실패 양이라는 건 조금 네, 다르긴 하지만 네. 결정적인 것만 아니라면 케어될 정도만 아니라면 극복만 하면 그거는 좋은 경험이죠.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조 목사님은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Why Jesus? 말고요? 그보다는 나는 감동 깊게 읽었던 게 본인이 목사가 된 이유. 알죠. 네, 나는 예수가 아니었으면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았다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존재보다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맞아요. 근데 원래 불교 신자거든요. 네. 집안 독실한 불교 그리고 집안이. 이 주님이 아니라 늘 주님만 만났던 분인데 이 주님은 깨우치시고 사모님이 그렇게 자주 이제 그 독실한 주말 신도였는데. 네 새벽 네, 기도 나가고 자기 얘기가 그렇게 책에 대해서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도대체가 뭐가 있어서 저렇게 열심히 가나. 그래갖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네. 뒤에 서서 지금 뭔 소리 하나 이러고 보고 있다가 네. 이러고 있다가 이러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모님 거기는 아내분이 진짜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 부인은 절대 남한테 자기를 흉보거나 뭐 야단치거나 뭐 이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도 네. 본인한테도 네. 당신 왜 그래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등 돌려서 하나님 이 사람 왜 이렇습니까? 기도하면서 욕을 한대요. 근데 들리게 네. 너무 지혜롭다. 네. 제가 요새 흉내를 내고 있어요. 네, 우리 남편 정말 이렇게 여기 이만큼 막 어금니까지 나오기 직전에 돌아서서 하나님 찾기 좀 어머니 아버지 왜 이렇게 키우셨어? 나는 근데 조 목사님의 그 책을 읽고 네. 저도 물론 뭐 이제 교도이긴 하죠. 천주교이긴 하지만 네. 제일 감동 깊게
읽은 간정서라는 맞아요. 느낌이 들어요. 네. 이럴 수 있구나. 네. 너무 이렇게 소탈하신 분이고요. 네. 또 역경도 많이 겪으셨지만 되게 너무 진솔하세요. 네. 얼마 전에도 그러시더라고요. 부인이 어디가 아프다 그래갖고 안수 기도를 해주겠다고 아픈 부위를 만졌더니 탁 치면서 어떻게 능력 없는 손으로 나를 만지려고. 되게 재밌으시다. 네. 그러니까 부부가 그래서 그러니까 예, 서로 스승이 돼주기도 하고 예, 서로 부모가 돼주기도 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일하셔서 MBC 사장을 하셨을 텐데. 이 MBC 사장은 하셨는데 아니 그거보다 더 이렇게 총괄 MBC 사장. 그러니까요. 게다가 저는 네. 그분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그 IMBC 사장을 하면은 회사 뭐 지분인가 뭐에 그런 그 사내 주식 뭐 받는 게 있죠. 예, 그거를 거부하시고 안 받고 그냥 탁탁 털고 보스턴으로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예. 참 저는 못 그래요. 이게 일반인이 아니죠. 못 훌륭하신 그래요. 분이죠. 예. 네. 구로마유님 선생님들 30대로 돌아간다고 하면 어떤 걸 제일 하고 싶고 아니면 제일 잘했다 혹은 후회하는 거. 되돌아가면 30대로 돌아가면 어떤 걸 제일 하고 싶냐고 묻는데요. 30대 그때 한참 잘 나갈 때 기자를 그만두고 아기 키울 때 아닌가? 면요. 저는 탁월한 외국어 하나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영어가 됐건 스페인어가 됐던 그러니까 하나의 외국어를 안다라는 건 세계관이 되게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새 제가 이제 팝송 같은 게 유튜브에 보면 해석 가사가 나오잖아요. 밑에 뜨죠. 네. 제가 정말 잘못 해석해서 알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어떤 거예요? 뭐 하나둘이 아니에요. 뭐 정말 아주 쉬운 외에는 제멋대로 해석해서 제가 그렇게 안 들리는 발음도 해서 이렇게 세계가 넓어지는 외국어라는 무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저는 신문방송학과를 이제 전공했지만 대학 전공부터 다시 한번 철학이나 역사를 공부했을 것 같은 생각이 그거는 들고 어울린다. 네? 역사 철학했으면 훨씬 어울릴 것 같아요. 다시 하고 글 싶고요. 쓰시는 재주가 좋으니까. 제일 잘했다 싶은 거는 뭐냐면 딸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기가 자식 가진 거죠.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어도 좋았을 거예요. 그죠? 모르겠어. 성별을 모르겠는데 딸이 왜 좋으냐면 동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들이면 우리 사위도 보니까 그 꼬마 애를 데리고 아파트 안에 사우나 갔다 와서 너무 뿌듯해하고 축구 교실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딸이랑 같이 제가 어릴 때 봤던 빨간 머리 애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든가 이렇게 뭐 사소한 일 굉장히 스몰 토크라 그러죠. 이런 게 통하는 거 아들하고는 좀 어렵죠. 그런 얘기 하는데 이제 또 나이가 드니까 조용히 와갖고 제 모피 코트를 하나 가져가고 이제 쓸만한 거 하나씩 빼가는구나 이제. 자기가 입으니까 괜찮은데 제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얘 아들이 갖고 와서 그 지 마누라 줘봐라 더 미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네. 여자친구를 준다든가 그럼 돌지. 엄마 백 훔쳐가갖고 아들 딸 애인 준 아들이 있대요. 버섯 많죠. 번지랑. 명품백 하나씩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딸이 이제 저는 스승이자 멘토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딸은 제 맘대로 한 건 아니죠. 성별은 제가 결정된 건 아니지만 딸 낳은 거 예. 후회되는 것도 사실은 제가 조금 더 전문가가 됐어야 됐어요. 네, 기자란 직업이 제너럴리스트인데요. 아니요. 그 제너럴리스트일 뿐이고요. 이런 거 느껴요. 솔직히. 뭘 느끼냐면 무슨 이렇게 동침이 오케이. 살아온 경험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다른 프로, 건강 프로는 환자 사례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뭔가 어떤 상담 프로를 한번 출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잘렸어요. 왜요?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박사였어요. 상담학 박사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 저는 웬만하면 열등감 안 느낀 사람인데 기회가 있었어요. 석사 박사를 할 수 있는 신무사 다니면서도 언론대학원도 갈 수도 있고 어떤 제 후배 중에는 그만두고 로스과 같은 그러니까 시간도 있고 열정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핑계대기 바빴죠. 애가 어려 엄마가 치매여서 내가 있어야 돼. 근데 한 친구가 40대 중반에 박사 과정을 밟아서 인경아 너도 같이 공부하자 그러더라고요. 석사할 때. 이제 해가고 내가 뭘 하겠어 했더니 공부해도 시간은 흘러가고 공부 안 해도 시간은 흘러가는데 내가 그 시간을 딴 거 유용하게 보낼 수 있겠지만 학위 하나가 남는다면
그때는 학위에 대한 가치를 못 느꼈던 거고 사실은 그 정도 프로그램에서 하나 뭐 잘렸어 정도는 꼭 뭐 제가 학위 없어서 핑계겠지만 그런 한 분야에 확 매달려 보지 못한 거. 왜냐면 신문방송학이라는 전공은 지금 이제 과도 없어졌어요. 그렇죠.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뭐 언론학과, 무슨 영상학과. 너무 이렇게 짜집기 하는 과목 같은 거라서 특정 분야의 역사나 특정 시대의 철학이나 뭐 이런 거에 제가 더 집중했으면 조금 더 심지가 있는 사람이 됐을 것 같다. 그러면 지금의 그 매력적인 유인경 작가의 모습은 사라졌을 겁니다. 엉터리 방터리가 근데 아니, 그게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저는 예. 평생을 이렇게 요런 좁은 길을 갔잖아요. 예. 근데 제 관심 분야는 사실 되게 넓거든요. 네. 네. 무슨 얘기하면 항상 사람들한테 듣는 얘기가 야, 피부과 의사가 뭘 알아? 그건 장모님이. 아니요. 가까우신 장모님. 다른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네. 많아서 많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그 얘기들이 대부분 맞는 얘기가 많아요. 네. 예, 그때 그렇게 했었으면 훨씬 사회적 혼란이 줄 수도 있는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네. 네가 뭘 안다고 의사가. 이게 뭐 내 아들이 그래, 내 딸이 그래, 우리 엄마가 그래, 우리 장모가 그래, 내 와이프가 그래, 주변 사람조차도 그냥 너는 피부과 전문이에요. 그게 어떤 그게 되게 한계가 지어져요. 네. 어떨 때는 그럴 수도 정말 내가 있겠네요. 다른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 네. 면허증을 불에 태워버려야지. 네. 그래도 안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서운해할 일이 아니에요. 네. 합성 얘기하니까 그 생각난다. 네. 그린 그레스 오브 홈이라고 탐 존스가 부른 노래 아시죠? 알죠. 그 노래 가사가 뭔지 아세요? 그냥 흥얼거리기만 했지 정확히 잘 몰라요. 그거 조영남 선생님이 노래를 또 네. 멋지게 또 우리나라 그 네. 고향 노래를 바꿔놨잖아요. 번안해서 했죠. 네. 그래서 가사가 그렇게 비극적이지 않아요. 사형수 노래더라고. 대충. 내 고향으로 나 네, 그러니까 초원이 있는 내 고향으로 나 그게 가게 내- 해주오잖아요. 아니 그게 묻어달라는 얘기죠. 묻어달라는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사형수가 사형 전날 감방에서 겪었던 그 심리적 갈등이나 이런 상황들을 아주 네. 멋지게 시를 예. 가사로 옮겨놓은 거고. 아니 난 이 노래 들으면서 그냥 고향 떠난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고. 저도 막연히 네,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도 조영남 선생님도 노래를 제대로 부를 가사를 때 음미하면서 하지 않았어요. 안 들어봤죠. 예. 그 옐로우 리본 뭐 노래 타이드 앨러리 그것도 이거 이제 그것도 이제 만기 출소해서 지금 알아줘 나무마다 나왔다고 뭐 이런 거여서 읽어보면 또 다른 거죠. 네, 그래서 네. 내가 우리가 네. 팝도 제대로 안 들어서 네. 그냥 리듬만 듣고 예. 오해했던 게 많아요. 저기 어떤 분이 흑영용 네. 영용 선생님이 저도 모르는 기자였어요. 그런데 저 모르는 거 너무 당연해요. 왜냐면 방송 기자가 아니라 신문 기자였기 때문에 제가 얼굴이 나올 맞아요, 신문사기. 일도 경향신문 없었고, 정년퇴직한 기자예요. 경향신문에서 정년퇴직을 무사히 한 사람이고요. 네. 전에는 이제 기자가 취재를 열심히 하고 기사도 많이 썼지만 요새는 하도 온라인으로만 돼 있어서 다 유명인들 SNS만 베낀다. 뭐 이렇게 하고 제가 전직 기자란 말도 좀 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기자였던 직업을 굉장히 저는 뿌듯해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2015년에 경향신문 퇴직까지 정년퇴임식을 그게 조선로트에서 거하게 열었어요 그때. 네, 제가 나이 들면서 느끼는 건데, 이제 이름 개명하려고 그러거든요. 왜요? 유복순으로. 왜? 곡이 많더라고요, 제가. 아니 그때 제가 깜짝 인복이 놀란 게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네. 아니 뭐 여기자가 이렇게 지금 나이가 들어서 정년퇴직하고 회사 잘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많은 분들이 축하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정말 기자 생활 재밌게 잘했구나 하는 예, 생각을 제가 했죠. 인터뷰 전문 기자였기 때문에 한승원 변호사님도 이제 자꾸 하셨지만 와주셨고 정운찬 정총리도 와주셨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장님은 그때 못 오셨었죠? 아니 바빠서? 갔었죠. 아 갔었다. 네, 이경jan단 갔었어요. 갔었고. 워낙 유명한 분들 앞에 있어서 뒤에 앉아서 밥만 네. 한 그릇 먹고 왔어요. 예.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기자로서도 굉장히 천수로 누리긴 했지만 이제 제가 저를 취재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들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예요? 만약에 제가 저희 엄마 역할 해주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우리 엄마를 내가 왜 인터뷰를 못 해봤을까? 아이, 엄마는 인터뷰 대상이 아니지. 아니요. 내가 그냥 보고 쓰면 되지. 아니에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뭐였지? 몰라요? 여러 가지였어요. 엄마 좋아하는 과일은 알아요. 복숭아 참외 좋아하셨어요. 엄마 아주 어릴 때 꿈은 뭐였지? 이걸 물어볼 엄두를 못 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정말 공부 너무 많이 하고 물어봤었는데. 아니, 예. 또 책 제목 하나 나왔다.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것 해서 기억나는 것만 쓰면 그게 다 인터뷰지 뭐. 그러니까 너무 오래 같이 있었으니까 다 좀 알잖아. 많이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미병 원장님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제정신이었을 때, 우리 엄마 70에 치매됐을 때, 그때도 이렇게 전조 증상이 좀 있으셨어요. 네. 말이 약간 어눌해지시고 뭐 이런 게 있으셨는데, 이게 허다못해 엄마 더 아프시면 엄마는 어디에 집에 계시고 싶어? 아니면 어떤 노인병원 가고 싶어라든가 여러 가지 실버타운 그건 갈까 내가 답해드릴 수 있어요. 정신이 맑을 때는 너 고생을 싫으니까 적당한 요양병원으로 모셔라. 그랬다가 정말 많이 아파서 정신이 아예 이제 몸이 약해지시면 어쩌나 네가 봐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물어봐. 저는 끝까지 이제 같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잘하셨죠. 모신 게 아니라 엄마 집에 얹혀 살았기 때문에 안 모시면 불효녀 중에 불효녀로 낙인시켰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후회나 건 없어요. 왜냐면 엄마가 익숙한 환경에 쭉 계실 수 있었고 지금 생각해도 어버이날에 슬퍼지는 건 이렇게 영혼은 떠나셨지만 제가 집에 가면 왔나 라고 해주시던 엄마가 안 계신 게 아직도 좀,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분리가 좀 덜 된. 그래서 또 새로운 엄마를 이제 건강하고 멀쩡한 엄마를 제가 찾고 싶은 거죠. 그 엄마 모습대로 본인을 위로하고 살면 되는데. 네. 근데 확실히 이제 저는 그래요. 아버지가 일찍 떠나셨거든요. 네.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 그러면 나는 우리 엄마 고생시킨 사람으로만 기억해요. 네. 엄마가 늘 불쌍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떠났잖아요. 벌써 이제 30년 다 됐는데. 이제는 생각하면 아버지만 불쌍해. 엄마는 살아계시고 건강하시고 어찌됐든 나랑 같이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렇지. 아드님의 그러니까 성공과 그걸 다 손주도 목표하고 보고 누리시니까. 증손도 보고 다 보셨으니까 네. 이제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무조건 인간은 오래 살아야 된다. 맞아. 뭐 좋은 거든 싫은 거든 이제 볼 걸 다 보잖아요. 맞아. 아버지는 뭐 딱 자기 일하고 끝나고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맨날 동치미 할 때 물론 내 나이도 있지만 아버지 얘기만 하면 눈물밖에 안 나. 비슷한 거예요. 보내고 나서 그래. 떠나보내고 나면 부모에 대한 느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연민 그렇죠? 그리움?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게 있죠. 저는 제 아버님은 엄마를 고생시켰기도 하지만 참 무책임한 분이었어요. 그게 다 같은 얘기지 뭐. 그러니까 본인만 재밌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 그러면 1분 만에 이렇게 눈물이 날 지경인데 옛날에는 내가 엄마한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네. 아버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존재가. 아. 네. 내가 그 나이가 지나가 보니 우리 아버지가 이 나이를 어떻게 넘겼겠구나. 네. 이 고비에 어떤 생각을 하고 그 고생을 견뎠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옛날 엄마 아버지도 다 너무 헌신하셨죠. 희생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저희 엄마 아버지가 다 맏딸이었어요. 아이고. 그 형제들 다 건사하셨거든요. 다 그렇죠. 옛날에 마지가 부모인데 뭐. 네. 그리고 항상 저희는 부산에 있다 서울에 왔는데 그 지역에 계시던 분들이 대학 시험을 치고 뭐라고 다. 그 취업을 전부 우리 집이 여관이에요, 여관. 여관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김장을 200포기씩 해서 그분들이 다 먹고 가셨던 게 아는데 이제 뭐. 네. 홍서희님, 저는 이 주제 보고 우리 엄마한테 어떤 걸 잘해드려야 하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엄마한테 못하고 있던 생각도 들어서요. 엄마를 어떻게 챙겨드리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제가 엄마가 되고 보니까 엄마랑 좀 경험을 좀 나누는 시간? 같이 다녀야죠. 네. 그러니까 카페라도 커피숍이라도 가서 엄마 여기 내가 와봤더니 이게 참 좋아. 네. 엄마도 같이. 그러니까 추억을 좀 많이 남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후회되는 게 뭐냐면 저도 엄마한테 나름 잘한다고 제가 뻔뻔한 거고 후쿠오카 지나서 벳부를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다른 분들이랑 공통의 공무적인 일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비행기로 1시간 반인데. 그렇죠. 뭐 제주도나 후쿠오카나 그놈이죠. 예. 비행기로 1시간 걸려서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엄마랑 여기 손잡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셨을까? 우리 엄마는 일어도 일제시대 학교를 다녔으니까 일어도 완벽하신 게 엄마가 바라시는 게 뭐 우리 어마어마한 성공과 어마어마한 큰 선물가 아니라 나 보고 싶어 하는구나. 같이 시간 보내주는 것 같아요. 저도 제 딸이 엄마 여기 굉장히 잘하는 뭐 식당이야.
가자. 그러면 돈은 제가 내더라도 생각해 주는구나 우리 아이. 내가 따님은 분명히 남편이랑 애 데리고 갈 거야. 그래도 좋죠. 걔네 가족이고 걔네 또 다른 세대니까. 근데 하다못해 걔네가 한우를 먹고 나를 돼지갈비집을 데려간다 하더라도 섭섭한 게 아니라 내 손잡고 같이 가는 것. 그러니까 손잡고 안아주고 했던 거를 못 나눴어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따님은 네. 분명히 등심 안심도 남편이랑 먹고 돼지갈비도 남편이랑 먹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간질하지 마세요. 이간질 할 거야. 기억나는 게 엄마랑 보낸 시간이더라고요. 시간을 조금이라도 내주는 것. 그러니까 홍서희님은 네. 여성이니까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시면 금방 이해를 하시리라 근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네. 추억을 만드는 건 엄마를 위해서기도 하지만 저를 위해서인 것 같아요. 예, 저를 그렇죠. 위해서. 네.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도 맞아요. 그런 데 가시면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예. 나와 나의 가족을 잘 챙기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을까요? 기훈이 형. 가족을 잘 챙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챙긴다는 건 끝도 한도 없어요. 그렇죠? 끝도 한도 없기 때문에 저는 나를 챙기는 게 우선이에요. 그게 뭐 먹여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제가 좀 씩씩하고 이렇게 밝은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은 안 해도 저는 굉장히 좀 밝은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원래 밝아요. 예. 네. 예. 기본이 밝아요. 태양인 아니면 소양인이라고. 소양인이에요. 그래서 아이한테도 찡그린 모습이나 화내는 뭐 징징거리지를 않고요. 남편한테는 가끔 이제 욱할 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남들이 화날 그 시점에 별로 화가 안 나요. 뭐 그래서 일단 내가 나를 잘 챙겨주면 그게 나만 챙기니까 미안하네. 그래서 자식한테도 챙겨주게 되고 남편한테 챙겨주게 되고 한 것 같아서. 근데 내가 나를 안 챙기고 자식한테 남편한테 부모한테 하다 보면 제가 희생자가 됐다라는 힘들죠. 분노심이 생기기 때문에 예. 기훈이 형님 오늘 네. 앞부분 방송 보시면 엄마 기 영어로 피어려도 보면 그렇죠. 제가 그냥 마마 피리어드라고 붙여봤어요. 마마 피어려도 그게 쉽네요. 엄마 기. 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가족한테 잘할 수 있겠네요. 네. 윤희님 저는 아이들이 유치원 때 어머니날 만드는 목걸이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어머니날에 목에 걸고 다닙니다. 보시겠어요. 세상에. 아이들이 그거를 알까? 그때 알죠.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지 그 아이들은 모르겠죠. 유치원 때는 의무적으로 하죠. 그냥 그러니까 하니까. 하는데 그 의미를 만든 그런 아마 그 유미님이 막 아이에게 이거 만들어줬어 너무 고맙다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데 애들은 숙제였나? 숙제를 그냥 숙제라고 했지만 그렇죠. 엄마가 이렇게 기뻐해 주네. 네, 그럼 그런 또 다음에 더 느낌이 하고 있겠죠. 싶겠죠. 네. 네. 감자칩 매니아님, 저는 산책을 하면서 오디오북을 들으면 저를 잘 챙긴다 생각이 들었으면 행복하더라고요. 기자님과 선생님과 시청자님과 나누고 싶어요. 좋은 오디오북이 요즘 많이 나오죠. 네. 저는 주로 이렇게 산책할 때는 저기를 많이 들어요. 어떤 분이 역사 나레이션을 해요. 제목을 딱 정해서 1시간 정도를 딱 주제를 갖고 하는데 청화수라는 분인데 저 여기 한번 모시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연락처가 없어요. 근데 이 감자칩 매니아님께서는 자기를 정말 잘 챙기시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일단 산책을 한다는 건 운동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또 오디오북을 들으시면 책을 읽으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몸과 정신의 건강을 잘 챙긴다는 거는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딴 분들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지금 너무 추웠고 추위 조금 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산책을 좀 하려고요. 오늘 밤에 눈비 좀 내리고요. 네. 날씨가 이제 약간 봄으로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장기 네, 일주일 그러니까요. 추위를 보니까. 그땐 좀 네. 나와서 걸어서 네. 근육도 좀 이제 만들어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절대 그때 휴대폰 안 챙기고 오디오북을 듣거나. 이거 유튜브에 그런 오디오북 있잖아요. 네. 그거 괜찮아. 음악도 네. 괜찮고. 네. 제가 이제 걷기 뛰는 것보다 걷는 게 좋은 게 딱 하나 찾았어요. 뭐요? 1시간 이상을 그 베토벤 운명 그 9번 네. 합창이 그게 총 연주 시간이 1시간 좀 네. 넘더라고요. 네네. 전곡을 다 들었어. 좋다. 그러니까 오디오북도 있고 음악도 그렇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앉아갖고 임윤찬의 뭐 피아노 연주곡도 듣게 되고. 이렇게 하고 1시간 듣기는 그렇잖아요. 근데 네. 쭉 걸으면서 걸으면 들려. 뛰면 안 들려. 그쵸. 할 수 없이 걸으면서. 네, 걸으면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음악이건 뭐 네. 책이건 맞아요. 뭔가 자기한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네. 계속 걸어가고 싶게 만드는 것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자기 네. 진짜 좋은 엄마시네요. 네. 네. 운동해라. 책 좀 읽어라. 그렇지. 딱 맞네. 감자친면이. 네. 수영그러님 엄마한테 다정하다고요? 아이고 다정은 무슨 그냥 의무로 하는 건데 네. 주로 이제 출퇴근 시간에 왜냐면 한 20분 정도 걸리니까 네. 그냥 20분 동안 수다를 떨죠. 그렇게 오래 대화를 하세요, 어머님이랑? 혼자 계실 때가 많으니까 아. 일단 말을 좀 하도록 해줘야 돼요. 와. 이것저것 진짜 던지는 거죠. 의사시다. 이제 말할 네. 때마다 이제 툭툭 던지죠. 그게 뭔 여자에 들으면 마음이 상처되는 얘기도 하고 어머 그러는데. 세상에. 어머님이 엄마가 그때 잘 키우셨네요. 그때 사려는 저기 사가지고 날린 돈도 많아. 이런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얘기하는 거죠. 뭐. 지나간 무슨 얘기. 얘기 그렇게 하세요? 20분 이상을? 아유 그러면 뭐 저기 세계 정세부터 시작해서 어머님한테? 아니 엄마가 그 얘기를 하세요. 어머. 하루 종일 뉴스를 보시니까. 아 그렇구나. 나보다 더 잘 알아. 또람뿌는 뭐 한다고. 와, 잘 와저라노. 그렇죠. 제가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네. 관세를 갖고 뭐 재정을 좀 이렇게 풍족하게 하려나 보죠. 뭐 이런 얘기하면 맞다. 소득세도 안 긋는다 그러니까 관세라도 받아가야 되겠네. 그 정도는 아세요. 그래서 제가 엄마 뉴스 그만 보세요. 효자다. 진짜 효자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엄마는 오은영 선생님의 전과 후가 나뉜다.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뭐 이제 다 옳은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다 새겨 들으시면 좋죠. 예, 근데 저는 제가 강조하는 게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맞아요. 엄마들도 다 다르시고요. 자녀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컨대 무슨 감기라고 하더라도 처방을 다 달리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도 훈육이 필요하다는 분도 있고 뭐 아니면 뭐 그 기다려줘야 된다면 다 다르기 때문에 오은영 박사님이야 뭐 너무 전문가시고 거기에 뭐 이제 거의 뭐 카리스마까지 갖췄어서 전부 다 하시지만 내 아이가 꼭 오은영 선생님에 나오는 금쪽이는 네.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네. 예, 투자법이 아니어서 네. 그러니까 엄마가 해줬던 게 또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엄마는 믿고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그러니까 오빠들이 다 재수를 했어요. 오빠 4명이. 좋은 대학 갔다는데 왜 재수를 해요? 아, 재수를 해서 겨우 간 대학이구나. 서울대. 그랬는데 엄마가 오빠들이 재수를 한 거에 대해서 전혀 시비를 안 거셨고 제가 오빠들과 달리 서울 S대인데 비슷한 S대 서울대가 아닌 성균관대학교를 가는데도 너는 왜 오빠보다 이런 한마디 안 하셨는데 그냥 믿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고 기다려주는 거죠. 예컨대 내가 뭐 좀 잘못했어. 근데 이제 제가 엄마적 시절 인경아 조금 기다려봐. 내일이 좀 나아질 수 있어. 나아질 수 있어. 네가 산책하다가 네가 지금 오늘 5분 만에 돌아왔다 하더라도 한 걸음만 더 나가봐. 내일은 10분 할 수 있어. 내일은 10분 할 수 있어. 그러다가 네가 좀 더 잘하면 한민병 원장처럼 베토벤 교향곡을 후원을 다 들을 수 있을 때 될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니 정말 전곡을 내가 그렇게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책이 주는. 네. 그래서 제가 옛날 같았으면 어디를 밖에 나와서 이 시간 내고 내가 어슬렁거리고 걸어 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무조건 뛰는데 네. 아니에요. 걷는 거의 장점이 아까 그 네. 어느 분이었죠. 그 오디오북 듣는다는 거. 맞아요. 굉장히 훌륭하시고 산책하면서 듣는다. 저도 따라해 보고 싶네요. 예. 주제가 너무 귀하더라고요. 눈물 나는 주제예요. 자기를 제일 잘 챙긴다 싶은 거 어떤 건가요? 김숙자님. 아, 저는 60이 넘으면서 저는 막 그게 미러클 모닝 이런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 뭐예요?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공부하고 영어 단어하고 막 지금 어떻게 깨? 자야지. 그럴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제가 제일 잘 챙기는 건 첫 번째 이제 마음 챙김인데요. 아, 저는 한 6시에서 6시 반쯤 일어납니다. 눈이 떠지죠. 나이가 예, 들면. 아니요. 일찍 자요. 요새는. 네. 예전에는 막 드라마 보고 예능 뭐 11시 시작하는 거 뭐 1시 됐는데 일찍 잤는데 일어나서 일단 여러 가지 그 건강 전문가들이 말씀하셨던 미온수로 샤워 한번 하고. 마셔라. 그다음에 딸이 선물한 마누카꿀 한 숟가락을 먹고 뭐 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신 챙김이 뭐냐면 일기를 써요. 아침 일기를 써요. 저녁이 아니고? 네.
그건 일기가 아니라 계획표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제를 회상하는 건데 저녁 때 제가 저 중2 때부터 쓴 일기 아직도 다 갖고 있거든요. 네. 그때는 내가 왜 이랬을까? 오늘 저지른 실수를 적기 바빴어요. 오늘 내가 잘못한 일, 오늘 내가 억울했던 일, 뭐 오늘 일기장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분한 일. 근데 나이 들어서 이제 아침 일기로 아마 정년 퇴직하면서 아침에 시간이 나니까 가능했던 것 같은데 참 뭔가를 써야 돼. 아침이 있는 삶이어서. 근데 그 시작이 거의 감사의 일기가 바뀌어요. 확실히. 아침의 일기는 어제는 저는 잠과 함께 다 잊었어요. 자면서 어제 내 바보 같은 건 다 잊고 오늘도 또 새로운 아침을 받았으니까 선물로 받은 거니까. 받는다라는. 그러니까 그 호크니 화가가 코로나기에 또다시 봄을 볼 수 있다면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코로나 시국에도 꽃이 피더라. 아니 그분이 글도 쓰신다고요? 네, 편지를 주고받아서 메일을 주고받았는데 정말 기분 나쁘네. 너무너무 그 메일이 미술 평론가 겸 관련. 근데 저도 그게 뭐 사소한 거 하나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아마도 내일 아침 일기에는 어제 함해병 원장과 라이브로 유튜브를 했는데 뭐 굉장히 재밌었고 좋았고 뭐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다라든가 그리고 뭐 내가 이런 엄마끼리 얘기해서 소통을 해서 좋았다든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매일매일 쓰지는 못하지만 한두 줄이라도 써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제가 아까 제가 이름을 유복순 복이 많다라고 바뀌게 했는데 걔기도 내가 막 뼈저리게 감사했던 일이 아니라 뭐 친구가 뭐 하나 나한테 챙겨줘서 고마웠고 누가 뭐 나더러 제 작년에 나왔던 책 보고 이성미 씨를 만났는데 자기가 아주 감성이 완전 메말라 있었는데 제 책이 자기를 흔들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옛날엔 창피해서라도 그런 거 이렇게 안 써요. 그 50개 태양이 네. 50이 넘었던 네, 50 이후에 뭐 1000개 태양이 빛나고 있지. 근데 이제 그 쓰는 거죠. 성미 씨가 저랑 동갑이거든요. 제 책을 읽고 이렇게 마음이 휘저어져서 좋았다 그러더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저 칭찬을 약간 해주는 거죠.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결국은 나와의 내면 소통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제가 훨씬 더 평화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워드 많이 배운다. 네. 엄마기, 네. 모닝 미러클 안 한다고요. 안 하지만 그런 감사, 예, 감사. 그다음에 아침 일기. 네. 아침 일기 예. 배워야 되겠다. 분노가 사라졌어요. 잊어먹었어요. 손으로 이렇게 왼손잡이로 쓰세요? 아니면 왼손 종이로 쓰죠. 종이로 쓰세요? 예, 종이로 써야만 제가 이게 또박또박 되는데 글을 쓸 때는 단 이걸로 씁니다. 예, 그러나 일기는 종이 일기로 쓰는데 70대 쓸 때 그 일기를 다 살아 있다면 다 태워버릴 거예요. 왜요? 나중에 딸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사진도 그렇고 이런 간직해야 돼 말아야 돼. 더구나 저는 중2 때부터 쓴 거라 책이 일기장이가 50권 손주를 주시면 알아서 잘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걔 다 워드로 넘겨갖고 딱 찍어서 딱 해가지고 예. 편집 해서 요거는 책 내고 요거는 그냥 일기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것도 있어요. 제가 분노했던 일이나 이런 게 참 부질없다라는 거 많이 느끼는 거죠. 옛날 일기 보면 직장 상사는 낙이 과학이고 곧 그냥 옆에 흉기만 있으면 휘두르고 싶어. 우리 오빠는 내가 정말 다시 태어나면 내가 우리 오빠의 형으로 태어나서 쥐어 박아줬을 거고 정점 되게 많았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괴로웠다고 썼는데 저도 제가 자기 검열이 있는지 일기도 정직하지 않아서 뭐 K 때문에 죽고 싶다라고 썼는데 이 K가 여잔지 남잔지 기억도 안 나 이제. 이 K가 이름이야 성이야 이것도 네. 안 나는데 근데 내가 왜 이름조차 기억 안 나고 성별조차 기억 안 나는 사람 때문에 죽고 싶어 했었지? 물론 그런 죽고 싶어 했던 그게 다 여가 돼서 오늘의 저를 만들었겠지만 그런 일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제 머리 쓰다듬는데 저를 할퀴는데 쓰지 말고 남한테 저주 퍼부는 데 쓰지 말고 저 쓰다듬어 주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냥 개인의 삶이 아니라 네. 오늘 이 엄마기는 우리 지금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네. 모든 사람들이 이런 그 분열돼가는 국가의 국론 이런 네. 것들을 극복하는데도 엄마기가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러니까 정말 정시하시는 분도요. 음. 내가 엄마라면 내 자식 어떻게 다스릴까 하는 것처럼 내 자식 아픈데 엄마라면 내 자식 아픈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는 것처럼 혹은 우리 아이가 뭐 해볼라 그러는데 막는 게 맞네요.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누가 막 걔한테 자꾸
불량식품 주면 그래 배고픈데 많이 먹어라 그러겠어요? 아닌 것처럼 좀 위정자들께서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성애로 좀 국민과 나라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여왕 시절이 좀 좋았던 때도 많았더라고요. 특히 영국은 그랬어요. 네. 영국은 네, 특별히 엘리자베스 1세도 그렇고 뭐 빅토리아 양제도 그렇고 그걸 보면 네. 그래서 좀 그런 마인드를 좀 갖고 계셔서 모성애가 있다면 다 보듬어 주잖아 일단. 일단은 예, 무조건 예. 일단 밥은 먹이고 두드려 주지. 요새 저는 전라도 친구들이 아가 이렇게 부를 때가 많아요. 맞아요. 예. 아가. 근데 그 아가란 말이 그렇게 다정하게 들리더라고요. 요새. 예. 아, 예. 그러네. 그래서 제가 제 딸한테 아가 이렇게 했더니 어머 왜 이래? 놀래. 그거 하던 사람이 하는 거지. 엄마 어디 아파? 그러면 걱정한다니까요. 어머니 모시고 신경과나 정신과 가야 되는 줄 알고. 맞아요. 네. 네, 오늘은 잠깐 그 우리 접속 관계로 한 2, 30분 늦게 시작한 것 같은데요. 네, 윤경 작가님 모시고 엄마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엄마 같은 마음을 자신에게 선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자는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만간 또 우리 유 기자님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네.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거 하나 가져가도 되죠? 아이, 그럼요. 네. 많이 드릴게요. 마셔야지. 네. ABC 주스. 감사합니다. 이부에서 뵙겠습니다. 네.